안녕하세요. 원탑 수학 상계쌤입니다. 수업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내신 대비로 단권한 문제 풀이 진행합니다. 유형 9번부터 시작할 건데요. 유형 9는 어떤 내용이냐? AN과 SN의 관계를 이용한 수열의 극한을 물어보네요. 그래서 주된 얘기는 일반항 SN과 일반항 AN과 부분합 SN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정리하는 겁니다. 자, 수열을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거는 수학 2였어요. 그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분합 SN이라는 것이 수열의 제1항부터 제 n항까지의 총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그마 AK. 여기 있는 AK는 일반항, 일반항에 대하여 제1항부터 n항까지 합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수열의 수열의 부분합 S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럼 이런 SN으로부터 수열의 일반항인 AN은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주 했던 이야기. 1번부터 30번까지 나와. 그럼 마지막만 남기려면은 미안한데 1번부터 그 앞인 29번까지는 다시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따라서 일반항과 부분합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거를 이야기하려면은 SN 제1항부터 n번째 항까지 전부 다 더한 다음 Sn-1 1항부터 n-1항까지를 빼주면 된다고 했죠. 앞에 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됩니다. 즉 요만큼이 이렇게 좀 수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Sn-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AN이라는 것은 나머지의 것을 이항한다. 이런 관계의 모양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유의해야 되는 거, 이때 만족하는 n이라는 값의 범위는 반드시 2 이상이다. 왜? n의 값이 1이면 S0, 0항까지 합?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느냐? 제1항은 반드시 S1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S1이란 것이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첫 번째 항 하나만 있는 거예요. 자, 요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늘 강조하는 대로 문제를 푸는 그 기본 계산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연습을 해뒀어요. 결국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사용한다 라는 개념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문제까지는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급수 k=1부터 n까지, 급수가 아니라 시그마 1부터 n항까지 합 누구에 대하여 k분의 ak라는 수열, 이 전체가 하나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일반항이에요. AK만 일반항은 아닙니다.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오해하셔도 안 되겠고요. 이 값이 4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3일 때 무엇을 찾아라? an분의 n제곱의 극한을 찾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앞선 문제 풀어봤던 경험에서는 an분의 n제곱, an과 n의 관계를 찾아내도 되고 또는 an을 곧바로 찾아내도 되고, 무엇이 정확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인지는 문제만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네요. an을 찾아야 될지 an분의 n 이런 값을 찾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결국은 이 일반항과 부분합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조건을 쪼물쪼물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정리하다 보면은 문제 질문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 믿음과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풀이를 진행합시다.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사실상 이 다항식이 SN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SN. 일반항이 꼭 AN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수열이 있다면은 그 수열의
대하여 전부 다 합해가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일반항 AN이 아니라 이것 전체 색칠한 부분이 일반항이니까 n분의 AN이라는 것은 SN에서 SN-1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쌤, 여기서는 AN이라면서요. 근데 여기는 n분의 AN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다시금 이야기 강조하겠습니다. 일반항이란 말을 AN으로 바꿔 적은 것 뿐이에요. 즉 여기에는 일반항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항. 그 일반항이 지금은 n분의 AN이었던 것 뿐이고요. 앞서 적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공식으로 이야기할 때 일반항을 AN이라고 나타내던 것 뿐이고요. 요렇게 우리말로 적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요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다른 데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SN은 4분의 n 더하기 3이고 SN-1은 n에다가 n-1을 대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n 빼기 1, n 더하기 2. 분모는 4, 통분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분자끼리만 더하고 빼고 하면 되겠죠. 대신 전개해 줄게요.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n-2. 오케이. n제곱 소거됐다. 그러면 남는 것이 4분의 3n에서 n을 빼니까 2n 마이너스 플러스 2. 즉 2분의 n 더하기 1이 남는군요. 자, 이 2분의 1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n분의 an이라는 일반항이군요. n분의 an. 2분의 n 더하기 1이 n분의 an이라는 일반항입니다. 따라서 수열 an은 아니죠. an이 아니라 n분의 an이라는 것은 n의 값이 2 이상일 때 두 번째 항 이후부터는 누구? 2분의 n 더하기 1이고 아직 적지 마세요. n의 값이 1인 경우는 S1으로 찾는다고 했죠. S1. SN의 값이 여기 적어놨죠. 4분의 n 더하기 3이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합시다. 왜 첫 번째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1 대입하면 4분의 1 곱하기 4, 1이군요. 그래서 너 값 1이라고 적고 보니까 이거는 2항 이상일 때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만약 n의 값이 1이면 어떤 값이 나옵니까? 1이라는 값이 나오죠. 2분의 1 더하기 2니까. 그래서 이 수열은 2항 이상과 첫 항의 값이 따로 정의된 게 아니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일반항은 2분의 n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정리 과정이 좀 잘 이해 안 된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찾을 거는 극한이니까, 리미트 무한대니까 누구의? 리미트 n 무한대. 요 극한 구하는 거니까 극한이라는 거는 무한대 극한이라는 거는 굉장히 커진 값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짜잘한 녀석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도록 합시다. 자, 주어진 식은 n 곱하기 an분의 n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요? 나는 n분의 an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an을 바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n분의 an만 알아도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 물론 여기서 n 곱해주면 n분의 an 나오기도 하지만 an분의 n이란 것은 n분의 an의 역수니까 n 더하기 1분의 2네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려웠던 것이지 계산은 극한값 2. 이거는 여러분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밥 먹다가 목이 캐여서 물 찾고 있어도 야 요거 극한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기본 계산 다 잘합니다.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연산을 정리해가는 과정 이 부분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겠고요. 이렇게 유형 9번은 풀면 되겠습니다. 유형 10번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 이거부터 난이도 올라가. 귀납적으로 정의되었다. 다른 말로 점화식이라고도 했죠. 요거 수학 투 할 때 참 힘들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다른 유형과 달리 이 10번 유형에서는 이 박스 문제 10번 대표 문제랑 그리고 유제 10-3 요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법 1,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걸 하나 알려줄게요. 물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지만 얘는 사실 야매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전혀 엉뚱하고 끼워 맞추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뭐랄까 응용이 가능한 풀이까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계산 간단하게 하는 거 좋잖아요. 문제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지라고 해놓을게요. 어떻게 하느냐? an과 an 더하기 1 뭐 an 더하기 2가 있어도 걔네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보통 일반항과 n항과 n 더하기 1항 모두 알파라 하자. 그때 알파에 대한 방정식의 해를 풀면 즉 알파의 값을 구해내면 그 알파의 값이 무엇과 같느냐? 일반항의 극한의 값과 같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풀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럼 뭐 쉽게 푸는 방법이 무엇이냐? 알파를 대입하래요. an 더하기 1 이꼴 3분의 1 an 더하기 4라고 하는데 an 더하기 1도 지워져 알파 an도 알파로 나타내자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색깔을 좀 넣는 게 보기 좋겠죠. 핑크하게. 그렇다면은 알파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완성되었군요. 양변에 3을 곱해주고 알파 3, 4, 12 이항 해주면은 3 빼기 1은 2 알파가 12 따라서 알파의 값은 6이 된다. 근데 이 알파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바로 an과 an 더하기 1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an 수열의 일반항 극한도 되는 겁니다. 답 확인해 보세요. 6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요게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교과서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좀 빼냅시다. 그렇다면은 정석 방법은 무엇이냐? 자, 부담스러운 친구는 지금부터 10분 동안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정석적인 풀이는 무엇이냐? 정석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올바른 풀이가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찾아내요. 그 일반항 an의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말은 쉽지. 이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이 과정이 어려운 거죠. 요게 짜증나요. 여러분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여러분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 연습은 정말 쉽지 않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쌤이 수학2 할 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 중요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과 같은 점화식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 더하기 1 이꼴 pan 더하기 q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반드시 다음의 모양으로 변형해 줍니다.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p 곱하기 an의 개수인 p 곱하기 여기에서는 an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일종의 등비수열의 점화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자세한 이야기 아래에서 이어갈게요. 일단 먼저 포인트는 주어진 점화식에서
변형을 하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빼기 알파의 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알파가 뭐죠? 이 웬 갑툭튀? 근데 사실 이 알파가 이 알파예요. 일부러 색깔도 통일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알파란 것은 6으로 나올 거예요. an 더하기 1이 꼴 3분의 1 an 더하기 4라고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a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이꼴 3분의 1 an 마이너스 분홍색 알파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서 만족하는 알파의 값을 찾아내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알파를 찾는 방법이 사실 이거예요. 이미 이 문제를 풀면서 쉬운 방법의 풀이가 들어가 있는데 자 전개했을 때 이건 참고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지워버릴 거예요. an 더하기 1 알파는 우변으로 이항해버릴 겁니다. 3분의 1 an 됐죠? 그럼 마이너스 알파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알파 되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있죠? 원래 있던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다면은 우변의 상수는 3분의 2 알파 근데 이 3분의 2가 무엇과 같아야 되느냐? 바로 우변에 있는 값 4와 같아야 된다. 따라서 이 알파라는 값이 얼마? 6이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알파라는 게 요 알파랑 똑같은 거고요. 6 똑같은 값 나온다고요. 이런 과정으로 사실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알파 바꾸고 알파 바꿔서 뚝딱딱 풀이 알파는 6이다. 빼기 6. 그러면은 정석 풀이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 서술형만 아니라면은 이 풀이를 하세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근데 기왕 시작한 거 일반항 찾는 내용까지는 진행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 왜 또 분홍색이니? 이때 수열을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an-6을 수열 bn이라고 합시다. 그럼 좌변에 있는 an 더하기 1 빼기 6이라는 항은 bn 수열은 an 수열에서 일정한 값 6을 빼는 게 규칙이에요. 그러면은 an 더하기 1에서 6을 뺀 것은 bn 수열의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3분의 1 곱하기 원래 약속대로 bn으로 바뀔 거고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죠. 이웃한 항이 일정한 값의 고백꼴로 나와 있다. 등비 수열. 첫 항은 B1이고요. 공비는 일정하게 얼마 곱해가냐? 앞에 항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니까 뒤에 항이 되죠. 공비는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Bn은 첫항 B1 곱하기 공비 3분의 1의 n 빼기 1 거듭제곱 Bn이라는 것은 다시금 AN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 적으셔야 해요. 자, Bn은 AN-6이고요. B1은 A1-6이고요. 곱하기 3분의 1의 n 빼기 1 거듭제곱. 그러면은 수열 AN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6 더하기 요렇게 감쪽 같죠? 원래 요거 AN-6 이꼴 이렇게 돼 있던 걸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이항했다. 그러면 우변 넘어갔으니까 여기 등호 너는 원래 있던 거니까 플러스 A1의 값은 얼마죠? 문제 조건에 3이라고 했네요. 3 빼기 6이니까 여기 다 지우자. 너 마이너스 3. 자, 요게 AN 수열입니다. 따라서 last AN의 극한은 AN 대신에 6 빼기 3 곱하기 3분의 1의 n마 1 거듭제곱 쳤고 6의 극한은 6이고요. 마이너스 자, 이 등비수열 공비는 3분의 1입니다. 첫 항은 n에 1 넣으니까 얼마? 3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요거 1마 R분의 A는 등비급수 얘기죠. 등비급수. 지금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3분의 1, 절대값이 1보다 작죠. 그러면 얘는 극한 계산해서 무조건 0이 되니까 극한 6. 어차피 똑같은 값 나오고요. 이 값이란 건 애초에 알파의 값과도 같은 겁니다. 자,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은 무조건 요런 방식대로 푸세요. 언제? an 더하기 1이 pan 더하기 q 꼴일 때는 이 방식으로 풉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알파 대입하고 1차 방정식 풀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서술형이라면은 이 정석 풀이대로 진행하셔야 돼요. 이게 점화식 풀이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술형일 때. 뭐 난 서술형 관심 없다. 참 가슴 아프지만 그럴 때는 요거만 기억해요. 그런데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따로 얘기 없는 겁니다. 10-3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an 꺼져. a2 꺼져. 2로그 진수가 an 더하기 1이고요. 로그 an 더하기 로그 an 더하기 2입니다. 앞서서 이야기대로 이 문제는 풀이, 여기서 말한 쉬운 방법으로는 풀이가 불가능합니다. 미리 적어놔야지. 참 세상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쉬운 풀이 방법이 적용 안 돼요. 어느 녀석이 적용이 안 되는 건가? 어떤 녀석은 해야 되는가? 알파 집어넣고 그 극한의 값, 그 연산의 결과가 알파에 대한 방정식 해로 나올 수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자, 이건 살짝 정리를 할 겁니다. 어차피 뒤에 문제 풀이를 위해서도 식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로그의 개수네요. 로그의 개수는 진수의 지수로 살짝 올릴 수 있죠. 그리고 로그 더하기 로그니까 로그의 성질 이야기했었죠. 진수들끼리끼리 곱하는 거고 끼리끼리 곱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리미트 여기서 이제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리미트 n 무한대 로그 an 더하기 1의 제곱. 자, 리미트 로그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로그 단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리미트와 로그는 서로 바꿔 적을 수 있다고 했죠. 로그 리미트 n 무한대 an 더하기 1의 제곱. an의 극한을 우리는 알파로 이야기할 거라 했잖아요. 참, 여기서 그냥 알파 그냥 바로 써도 된다고 했지. 쉬운 방법 알파 바꿔 쓰는 거니까 쌤 풀이 보면서 쟤는 또 뭐 하나 싶었겠네요. 그냥 알파로 바로 바꿔 적을게요. 2로그 알파. 괜히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얘도 로그 알파, 얘도 로그 알파. 로그 성질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로그 알파 같으니까 이거 2로그 알파. 그럼 이건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그냥 맞는 말이라고. 알파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알파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버립니다. 아니요. 항등식도 아니라 알파에 대한 얘는 불능이죠. 아니지. 항등식인데 뭐라니. 여튼 알파에 대한 방정식, 알파의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1을 넣어도 맞고요. 3을 넣어도 맞고요. 항등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정석 풀이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본 문제에서 풀이하기 위해서의 내용이에요. 리미터 로그는 이렇게 위치 바꿀 수 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변에서도 마찬가지. 리미트 근데 요거 리미트 얘기할 필요까지도 없다. 열심히 적고 있던 거 지워서 미안해요. 자, 이러하니까 결국 로그가 같으려면은 로그의 진수 부분 값들끼리 서로 같아야겠죠. an 곱하기 an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an 수열은 어떤 녀석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an 수열은 이걸 만족하는 수열 an은 어떤 녀석이다? 일부러 지금 말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등 곱하고 있잖아. 비수열. 연속한 an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연속한 세 양의 값이 제곱, 등비중앙 이루고 있잖아요. 등비중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 A에는 등비수열인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은 간단한 계산만 남았어요. 등비수열이니까 첫항과 공비의 값 찾아야겠죠. 그럼 첫항 공비 어떻게 찾을 건데? 라고 문제 조건을 이제 살짝 봤더니 첫 번째 항은 루트 2 빼기 1이랍니다. 두 번째 항은 1이랍니다. 이 1이라는 것은 첫항 A1에다가 공비 R을 곱해준 것이죠. 즉 루트 2 빼기 1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게 1입니다. 그렇다면 공비 R의 값은 루트 2 빼기 1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리화 제곱 빼기 제곱 2 빼기 1이니까 루트 2 더하기 1로만 나오겠네요. 따라서 수열 AN의 일반항은 첫항 루트 2 빼기 1 공비 루트 2 더하기 1의 n-1거듭 제곱. 모양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요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잘 쉬셨습니까? 아우, 쌤도 푹 쉬었어요. 목이 다 아프네. 평소 강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개념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속에서 개념까지 설명해야 되니까 좀 더 상세하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여러분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함수 fx 그래프를 한번 미리 그려보았습니다. 4-x제곱이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 xy절편 뭐 의미 없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때 점 A는 0, 마이너스 4 y절편 여기 얘기하네요. 그리고 점 PN이라는 게 존재하죠. PN은 그냥 계속 바뀐답니다. 그럼 너는 일단 조금 필요 없으니까 여기로 가 있고, PN은 그냥 그래프 위에 어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PN 변수 n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n분의 10, 거기에 대응되는 fn분의 10 이런 점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문제 읽어 나오면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없어요, 문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당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같이 그림 그려가는 겁니다. 점 PN을 지나고 A, PN에 요게 A니까 (0, 4라는 A점 직선 APN의 수직인 직선. 자, 요게 APN. 요 APN의 수직관계인 직선. 누구 어떤 색으로 할까? 어떤 색으로? 아, 색깔 골라. 결정했어. 너로 하지. 자, 여기에 수직관계. 아, 잘 그려야 될 텐데. 아휴,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 이렇게 그릴게요. 아, 직교한 것 같지가 않은데. 여기 지금 선생님 사용하는 기계가 조금 익숙지 않아가지고 가로 세로선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대각선 긋는 게 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에이, 비상조치를 썼어요. 선을 그리는 도구를 이용해 볼까 합니다. 대략 직교하는 것 같죠? 연장되는 것 같죠? 대충. 네. 아유, 선 그리기도 참 힘드네. 자, 이렇게 직교하는 관계. 이런 직선에 AP 지나고 다시 P점 지나고, 그쵸? 문제 있는 조건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점 PN 지나고 선분 AP, 직선 AP의 수직인 직선, 이 분홍색 직선의 Y절편을 AN이라고 하자. 요걸 AN으로 이야기하겠대요. 이 AN의 극한을 찾아라.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뭔가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단순하게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대로 점 PN을 지나고 점 PN을 지나면서 직선 APN과 직교. 자, 지나는 점 나왔고요. 직교한다라는 것은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한 직선을 찾자라는 겁니다. 직선을 구함에 있어서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점과 기울기를 찾아서 이야기하렴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지만, 이 직선은 분홍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지만 Y절편까지도 얘기 가능하겠죠. 전체 문제풀이 방향 설계 이해되십니까? 점과 기울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찾은 다음 Y절편까지 구하겠다.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풀이를 설계했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점 PN은 흰색으로, 점 PN의 좌표는 n분의 10, 그리고 fn분의 10인데 fx가 4-x제곱이니까 4-n분의 10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적읍시다. 그리고 기울기를 봐야 되겠죠. 선분 APN의 기울기
이걸 먼저 찾는다면은 자, x끼리의 차 n분의 10 빼기 0분의 y끼리의 차 f10은 위에 찾은 대로 4 마이너스 n분의 10의 전체 n제곱. 좀 내릴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pn의 좌표, pn의 x에서 a의 x 뺐고요. pn의 y에서 x의 y 값 4를 빼면은 4 소구되네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마이너스 n분의 10이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남네요. 연산 간단하게 정리됐습니다. 유의할 건 지금 이거는 선분 APN의 기울기입니다. 얘와 직교한다고 했어요. 직교. 직교하는 직선의 특징. 직교할 때 사용하는 성질 뭐더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거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직선의 기울기, 우리가 찾으려는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0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바로 10분의 n이 되겠습니다. 이 직선의 이름은 L이라 합시다. 이름이 없으니까 부르기가 불편하네. 직선 L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겠네요. y 마이너스 점과 기울기가 나와 있다면은 기울기 10분의 n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좌표 n분의 10 더하기 지나는 점의 y 좌표 4 빼기 n분의 10의 전체 제곱. 조금만 더 정리합시다. 10분의 n x 10분의 n과 마이너스 n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1 뒤에 4랑 만나니까 3 마이너스 n분의 10의 전체 제곱이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y절편 본다고 했죠. y절편은 x가 0일 때의 확인할 수 있습니다. x가 0일 때 x에 0 넣으면 너 사라지는 거니까 y는 3 y절편 an은 3 빼기 n분의 10의 전체 제곱이다. 이게 되고요. 따라서 an의 극한은 리미트 3-n분의 10의 제곱. 조심하세요. n제곱도 아니에요. 그냥 n분의 10이라는 것의 제곱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분의 10이니까 너 0으로 수렴하는 거네요. 그래서 극한 3. 역시 마지막 계산 자체는 비교적 쉽게들 진행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앞에 그림 그려서 상황 정리를 하고 원하는 내용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에 직선의 방정식 찾아서 y절편까지 구한다. 요 전체 흐름에 맞춰서 한번 시도해 봐야 돼요. 무조건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이 곧 연습이고요. 요게 곧 실전이 됩니다. 시험지를 받았어. 내가 생판 본 적 없는 문제야. 아, 나는 이거 모르니까, 배운 적 없으니까, 이거 푼 적 없으니까, 풀 자신 없으니까 안 풀 거야. 덮어 놓을 겁니까? 풀어야죠. 풀려고 해야죠. 그러다 풀다 안 되면 최종적으로 찍어야지. 몰라. 찍기부터 들어가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분명 능력 됩니다.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를 줘요. 하나의 어떠한 약간의 이런 장애물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장애물 없으면은 누구나 다 맞추는 시험, 누구나 다 100점 받는 시험. 뭐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학교 시험의 큰 의미는 학교 시험은 줄 세우기예요. 반드시 1등부터 꼴찌까지 다 나눠야 됩니다. 그게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의미 없다. 왜 이렇게 꼭 우리를 경쟁시켜야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줄 세우기를 해야 대학에서 학생들을 성적으로 여러분의 외모, 성격, 가능성 이런 것보다도 성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슬픈 현실인데 그걸 파악을 하고 이해하셨다면은
당장의 나의 현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시험으로 좋은 성적 받아서 대학을 가는 게 목표라면은 여러분은 언제나 공부할 때 문제 모르겠다, 귀찮다, 시간 없다, 짜증난다, 답답하다, 어려운 거 머리 아프다, 찍자 이런 게 아니라 풀이를 계속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뭐 다른 여담 좀 하고 싶은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수업 시간에 시의성도 적절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마저 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12번 역시 시험에 꼭 나오는 필수 유형입니다. 뭐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안 중요한 유형은 없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어렵다 생각하는 거 내가 어려운 게 꼭 시험 문제예요. 내가 어렵다, 공부 안 했다, 내가 포기했다, 나오면 틀리겠다. 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다? 그러면 남도 어려운 거예요. 남도 포기하는 문제고요. 그걸 맞춘다면은 앞서 말했던 줄 세우기에서 내가 조금 더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휴, 말하는 게 맨날 요산 소리까지 좀 하자. 그 숙소에서 맛있는 밥 먹으려고 뛰어가고, 소풍 가서도, 자, 모여라. 이렇게 인원 점검하고, 과제, 뭐, 현장학습 과제 이렇게 제출해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막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야자 시간에도, 학교 마칠 때도, 가방 싸고 언제 종치나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건 빨리 하려고 하면서, 그런 거 빨리 해가지고 내가 어차피 그래봤자 버스 정류장에서 똑같이 만나고, 어차피 그래봤자 밥 먹고 나와서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뒤에 먹은 애가 먼저 지나가고, 먼저 먹는다, 먼저 집에 간다. 그런 거 뭐, 각자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사는데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인생에서 딱 한 번, 고3, 고2 학생들 지금 이제 수능 600일도 안 남았잖아요. 600일이면은 몇 주? 한, 10, 30일. 20개월. 20개월 남았어요. 수능 20개월 남았습니다. 뭐 좀 숫자가 작아지면 잘 체감이 되려나? 그렇다면 그 20개월 동안만 조금만 더 먹고 자고 놀고 쉬는 것보다 공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쉽지 않고 어렵고 그리고 그 성과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입니다. 우리 다이어트, 운동 맨날 실패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재도전하잖아요. 시즌이 되면은 여름 다가오네? 노출이 많아지는데 올여름에 친구들이랑 수영장 가기로 했는데 해수욕장 갈 건데 워터파크 갈 건데 남학생들 이제 반팔티 입고 좀 여리여리하이 로우킥 맞으면 부러질 것 같은 다리보다는 남들이 봤을 때 푸시업도 막 하고 발씨름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끔 몸 키우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잔소리 너무 길어진다. 쓸데없는 소리. 자,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유형 10이고요.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네요. 두 수열 AN이 있습니다. 옳은 것만 골라라고 하는데 얘네들 필수 출제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로 하는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이고요. 수렴하는 수열 AN과 BN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적을게요. 일단 얘기는 조금 생략되는데 AN과 BN 모두 수렴합니다. 그 각각이, 그 각 수열이 이렇게 알파와 베타로 수렴한다면은 첫 번째, 수렴하는 수열에다가 실수를 곱해주면은 극한의 값도 실수배한 것과 같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정리 다시 하는 겁니다. 팔짱 끼고 구경하세요. 그 다음 뭐였더라?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하고 빼는 것도 일단 분배 법칙 마냥 여러분들 풀에 요거 잘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 다시 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 푸는데 또 일정 부분 필요로 하는 개념 부분이 돼요. 극한들 알파와 베타의 합차가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 AN과 BN의 곱은 극한의 곱과 같습니다. 곱의 극한은 극한 리미트 AN, 리미트 BN 극한의 곱과 같다, 알파, 베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풀이에서 요거 좀 중요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an분의 bn, 나눗셈은 리미트 an분의 리미트 bn. 나눗셈의 극한은 극한의 나눗셈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있죠. 그렇죠. 분모는 절대 0이면 안 된다. 단 알파의 값은 절대 never 0이면 안 된다. an이 0이 아닌 것도 당연하고요. 보통은 알파 극한이 0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문제풀이에 잘 사용하고 있는 수렴하는 수열의 성질,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입니다. 이게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보는 건데 이 내용 모르진 않는데 선생님이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수렴할 때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잠깐 트름했습니다. 다시 수렴할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수렴하면은 실수배를 하든 지들끼리 더하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성립한다는 겁니다. 수렴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은 위의 성질은 100%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맨날 성립하는 거 가지고 야 이거 돼? 안 돼? 묻겠습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민가한 것들 가지고 문제 풀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그냥 수열 AN, BN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AN, BN이 수렴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수렴한다면 이게 성립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문제 출제하는 것들은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기억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기억. AN 더하기 BN이란 수열 그리고 AN-BN이란 수열이 이 두 수열이 수렴한답니다. AN, BN은 모르겠지만 합과 차의 수열이 수렴한답니다. 수렴하니까 요 노란색 조건 만족한 거죠. 수렴할 때 이거 쓰면 된다고요.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실수배 해주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0 아닌 걸로 나누고. 그럼 지지고 볶고 요리 과정을 통해서 뭘 찾아라는 거냐? AN과 BN이 각각 수렴하냐고 묻는데 자,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당연히 수렴하는 수열의 합 AN 더하기 BN과 AN-BN 중괄호를 해주는 게 좋은데 합하면은 2AN이 되죠. 수렴하는 수열의 합이죠. 수렴하는 수열들의 합이죠. 수렴하는 수열들의 합이니까 2AN 역시 수렴입니다. 2AN, 2배 한 것이 수렴입니다. 또는 이 수열에 실수 2분의 1을 곱해도 수렴이겠죠. 결국 AN도 수렴이고요. 같은 방법 마이너스를 해주면 그때는 2BN이 나오고요. 2BN이 수렴이니까 수열 BN 역시 수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겁니다. 자, 방법 아시겠어요? AN, BN이라는 수열에 대한 수렴 여부를 물어보는데 AN 더하기 BN과 AN-BN 수렴하는 이 두 수열은 수렴한대요. 이 수열들, 수렴하는 수열들, 수렴이 제일 중요한 거. 수렴하니까 별 계속 해줘야지. 수렴하니까 지들끼리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지지고 뽑고 자시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N도 수렴하고요. BN도 수렴했던 겁니다. 그럼 니은 두 수열이 수렴한다. 디귿 두 수열이 수렴한다. 얘네들은 수렴하는 수열들 가지고 뒤에 것들을 찾아내라. 이런 류의 문제네요. 이런 류의 문제입니다. 그럼 가봅시다. 이번에는 AN, BN이 수렴하고요. 그리고 BN분의 AN도 수렴한답니다. 자, BN분의 AN이라고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의된 수열이니까 당연히 BN의 값은 0으로 수렴 안 하는 겁니다. BN의 항은 0이 아닙니다. BN의 극한은 몰라요. BN의 극한은 모르지만 BN이란 수열 자체가 0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만. 자,
그러면은 AN, BN이 정말 수렴하니라고 물어봅니다. AN, BN 수렴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얘네 가지고 수렴하니까 실수 곱해도 되고 지들끼리 더하고 빼도 되고 또 곱해도 되고 뭐 나눠도 돼요. 지들끼리 나눠도 됩니다. AN, BN 극한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AN 수열을 보고 싶으면은 AN 수열을 위에 두 수열, 수렴한 수열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 AN, BN과 그리고 BN분의 AN 곱으로 만들 수 있죠. 만들었더니 AN의 제곱이 나오네요. BN, BN 약분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AN 제곱이 수렴하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 수렴하는 두 수열을 곱했으니까 3번 조건 수렴하는 수열들의 곱 AN, BN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하는 두 수열을 곱했다는 의미예요. 공식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AN 제곱이 수렴입니다. 자, 과연 AN 제곱이 수렴이라고 해서 AN도 수렴일까? 지금 수렴하는 수열에다가 뭐 거듭 제곱근을 씌우면 수렴이다. 이런 이야기는 따로는 없습니다. 따로는 없어요. 요거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거짓말이란 것은 참인 경우도 있지만 거짓인 경우, 펄스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AN 제곱이 수렴하면 AN이 수렴할 수도 있지만 AN 제곱은 수렴하고 AN은 수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할 수도. BN까지 안 가더라도 AN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니은은 거짓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거짓에서 따질 때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거짓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도 되겠고요. 또는 여러분이 준비하고 가져가야 될 거. 준비한다기보다는 시험을 위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준비하셔야 될 내용이 바로 발레입니다. 거짓이 되는 발레예요. AN 제곱은 수렴하지만 AN이 수렴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경우 AN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AN이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인 경우 N과 관련되게 모양 나오려면 AN이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 AN의 제곱은 그냥 1이죠. 수렴이네요. 근데 AN은 알잖아요. 이거 대표적인 진동하는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마찬가지 BN 녀석도 뭐 다른 것들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요. AN, BN 뭐 똑같은 거 잡아도 전체 수열의 발레가 될 겁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이 AN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니은은 거짓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 부분 치워서 디귿 문항, 디귿 명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마지막 디귿에서는 어떻게 다루느냐? 디귿 두 수열이 수렴한다. 마찬가지네요. 이번에는 AN 더하기 BN이 수렴하고 합이 수렴하고 그리고 BN분의 AN 수렴하고 네. 그러면은 또 AN과 BN이란 수열이 각각 수렴할 것인가? 이 수렴한 두 수열을 어떻게 실수배도 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서 앞에 문제 푼 것과 마찬가지 AN 수열만 한번 또 찾아보셔야겠고요. BN 수열도 한번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아니라면 정말 감이 좋다면은 내가 볼 땐 요거 왠지 거짓 안 될 것 같아. 얘네들은 수렴하는데 각자 더해봤더니 수렴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발레를 바로 이야기하셔도 되겠고요. 선생님이 발레를 하나 제시를 해볼게요. 쌤, 요건 참 진짜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쌤, 발레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감이 좋아야 됩니다. 성립 안 할 것 같은 경우로 봐야 되고요. 합해서 수렴하는 녀석인데 나누어 땐 수렴 안 한다. 요런 녀석들. AN의 값은 앞서 요거 했던 게 있으니까 쌤이 감을 요렇게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1의 n 거듭 제곱. 마이너스 1의 n 거듭 제곱. 그럼 얘는 진동하잖아요. 진동하는 거랑 더해서 수렴하는 거 만들어 주려면은 요렇게 끼워 맞춰 가는 겁니다. 진동하는 거랑 더해서 수렴하는 거 하려면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얘가 진동을 하든 뭘 하든 똑같은 걸 빼버리잖아요. bn은 더하기니까 an과 똑같은 수열을 빼버린다면은 an 더하기 bn은 0으로 수렴하는 거 되죠. 네. 그리고 bn분의 an, bn 절대 0 아닌 거 확인됐습니까? bn 0 아닙니다. 그죠?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분모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발레로서 일단 1차 관문 통과한 겁니다. 그럼 bn은 일종의 마이너스 an이니까 bn분의 an은 마이너스 1 역시 수렴했네요. 그렇다고 an, bn이 수렴합니까? 아니거든요. D부터 거짓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쌤이 지금 쌤 뭐 능력이 부족인가? 머리를 살짝 굴려도 이 두 수열만 가지고 니은처럼 an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거는 뭐 딱히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발레가 존재하고 그런 발레를 이야기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봐요. 결국 이런 유형을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참이 되는 것은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 여러분 풀에서 사용하는 이 노란색으로 진행합니다. 기억에서 본 것처럼 더하고 빼고 실수 곱하고 나누고 하시면 돼요. 문제가 되는 거는 틀린 내용이지만 그 틀렸다는 내용을 찾아내는 니은 디귿 명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발레가 있죠. 쌤이 이렇게 얘기했죠. 발레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하시면 됩니다. 쌤이 물론 정리해준 자료가 있었습니다. 나 이거 준 거 같은데 없다면 다시 또 줄게요. 그리고 이런 자료 너무 많아요. 많지만 많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면서 발레들을 생각해내면 제일 좋고요. 생각 못 해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측도 못하게 와 이런 게 또 발레가 되네 라고 뒤늦게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직접 발레를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가급적. 그러면 발레를 어디서 찾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집에서 개념 원리든 RPM이든 친구 문제집도 뺏어가지고 빌려가지고 발레 찾아서 하나의 노트에다가 한 장의 종이에다가 정리를 하세요. 선생님이 정리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 너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직접 보고 다만 5개를 정리하더라도 직접 정리를 하는 거랑 누가 정리해 준 자료를 보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직접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유형 12까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뒤에 수능 대비 실전 문제 몇 개를 준비했더라 지금 5개 준비했는데 뭐 확인해서 추가적인 문제 더해서 강의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얼마 안 남았다고 많이 남았다고 말이 이상해. 많이 남았다고 너무 여유 부리거나 그러지 말고요. 수학 빨리 끝나서 시간 있으면 다른 암기 과목도 정리해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아니라면은 수학, 뭐 국어, 과학, 영어 주요 교과들 또 집중해서 공부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 많았고요. 수능 대비 실전 연습 문제도 보도록 합시다.